보통 사람에겐 아직도 생소한 게 VR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만큼 잘 팔리고 요즘 없어서 못 구한다는 화제의 VR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질렀다. 3주 정도 써본 뒤 한 줄 평. 그동안 VR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사면 된다. 전자기기 1도 관심 없던 가족들한테 2개 사오지 왜 하나만 샀냐라는 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다. 돈이나 좀 주고 그러던가. 구성품은 VR 헤드셋 본체, 컨트롤러, 안경 착용자를 위한 액세서리, 충전기, 타입C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다. 헤드셋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3.5mm 헤드폰 잭도 있다.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눈의 간격에 맞출 수 있도록 렌즈 간격이 3단계로 조절된다. 컴퓨터와 연결할 필요 없이 걸리적거리는 선을 주렁주렁 매달 필요도 없이 완전 무선인 이 VR 기기 한 대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퀄리티 VR을 경험할 수 있다. 홈화면부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신기함을 느껴볼 수 있다. 분명히 우리 집 마룻바닥인 걸 아는데도 무서워서 벌벌 길 수도 있다. 그 유명한 비트세이버도 드디어 해볼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 비스무리한 던전 체험 게임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랑 카스 비슷한 FPS 게임도 할 수 있다. 피트니스 게임들이 진짜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어서 살 뺄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소 철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기한 3D 영화도 볼 수 있다. 마치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형 화면으로 유튜브도 볼 수 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낚시 게임도 할 수 있다. 현실감을 한 차원 더 높여봤다. 다행히 경찰에 잡혀가진 않았다. 어쨌든 무선이라는 큰 장점 덕분에 친구 집이든 어디든 장소 제약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2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고 처음에 사용자가 플레이할 공간을 지정하면 헤드셋이 알아서 해당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게임이나 앱들은 와이파이와 연결된 VR 헤드셋 안에서 오큘러스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거나 다운받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고사양 PC에 연결해서 PC VR 헤드셋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VR 입문자로서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장점만 있지는 않았다.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만 정리했다. 퀘스트2가 VR 헤드셋들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사양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TV를 볼 때처럼 쨍한 화질을 기대하면 안 된다. 바로 실망한다. VR 헤드셋을 끼면 분명히 다른 공간에 온 듯한 신기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VR이 주는 특유의 공간감 때문이지 화질이 좋아서가 아니다. 비교적 꽤 선명한 콘텐츠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살짝씩 흐릿흐릿한 느낌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좀 오해했던 부분인데 VR 헤드셋이다 보니 이걸 사면 VR을 맘껏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처음부터 게임과 재밌는 것들이 디즈니 만화동산처럼 가득 차 있지 않듯이 퀘스트2도 콘텐츠를 채워 넣기 전엔 별거 없다. 데모 콘텐츠나 몇 가지 괜찮은 무료 콘텐츠들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콘텐츠들을 즐기려면 유료로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의 가격은 그리 싸지 않다. 일단 웬만한 게임들이 2~3만원씩은 하기 때문에 3~4가지만 사도 10만원은 금방 깨진다. 그런데 또 지출이 필요한 곳이 있다. 바로 퀘스트2의 액세서리인데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려주는 스트랩이나 컨트롤러 커버, 안면폼 등 사용자들 사이에서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 액세서리들이 있다. 나도 그 필요성을 20000% 공감하는 안면폼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2의 기본 폼은 헤드셋을 끼면 코 밑으로 바깥 세상이 훤히 보이고 빛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VR 몰입감을 굉장히 해친다. 그리고 피트니스류 게임을 하면 땀이 꽤 많이 나는데 기본 폼이 스펀지 재질이라 땀을 다 먹어서 찝찝하고 냄새도 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편의상의 이유로 몇몇 액세서리들은 필수급처럼 여겨진다. 혹시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퀘스트2의 가격 42만원 정도의 소프트웨어와 필수급의 액세서리 비용까지 합쳐서 최소 50만원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게임의 가짓수는 스팀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추천 목록에 빠지지 않는 게임들 대여섯 가지만 플레이해봐도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다. 평가가 좋은 게임들은 대부분 돈값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비트세이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운동 게임인 핏XR 같은 경우 운동도 되면서 닌텐도 링피트보다 재밌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얼마 전부터 한 달에 10,000원가량을 내는 구독제로 바뀌면서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게 아쉽다. 퀘스트2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앞으로 양질의 VR
게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본다. 게임과 달리 영상 시청의 경우 나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VR 헤드셋이 눈 바로 앞에 렌즈에 대고 쏘는 방식이라 30분만 끼고 있어도 눈이 마르고 피곤해진다. 극장에서 보는 것 같은 특유의 느낌이 좋아서 VR을 끼고 볼 게 아니라면 그다지 추천하진 못하겠다. 유튜브에 있는 고화질 360도 영상들도 헤드셋으로 보면 어떨까 많이 기대했지만 화질이 기대치보다 아주 많이 떨어져서 실망이 컸다. 3D 영상 콘텐츠의 경우 그 수도 별로 없는 데다 구하기도 힘들었고, 한 번 정도 신기함을 느낄 땐 좋았지만 다시 찾아서 볼 것 같진 않았다. 다만 영상 콘텐츠 중에서 예외적으로 평가가 극호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성인용 영상이다. 절대 보고 싶어서 본 건 절대 아니었고, 사실은 보고 싶어서 봤다. 그냥 어떤 느낌인가 궁금해서 사실은 보고 싶어서 봤다. 유튜브 VR 앱에 추천으로 떠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하나 감상해보았는데 느낌은 대략 이렇다. 동생이 호들갑 떨지 말라길래 동생한테도 보여줬다. 퀘스트2로 즐긴 그 어떤 콘텐츠보다 내 앞에 진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생과 난 야구 동영상 산업의 미래가 VR과 XR에 있다는데 격하게 공감했다. 퀘스트2로 즐긴 VR 콘텐츠들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평가해보겠다. 게임 5점 만점에 4점, 영상 시청 2.5점, 성인용 영상은 5점 만점을 넘어 7.8점이다. 2시간밖에 못 가는 배터리가 걱정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점은 아니었다. 첫째로 눈이 피곤해서 1시간 이상 쓰고 있기도 꽤 힘들고, 둘째로 보조 배터리 등으로 플레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구매할 수 있다. 셋째로 앉아서 즐기는 콘텐츠의 경우 VR 헤드셋에 케이블을 꽂아놓고 플레이해도 된다. 얼마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 용량 선택은 완전히 케바케이긴 하다. 고화질이나 3D 영화의 경우 한 편당 3-40기가인데 다만 PC에 있는 영상 파일을 무선으로 헤드셋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설치가 필요한 대부분의 게임들은 용량이 2기가에서 5기가 언저리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플렉스하지 않는 이상 64GB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적어도 나는 지금껏 쓰면서 용량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물론 돈이 여유가 되거나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면 바로 256기가로 고르면 된다. 그 밖에 소소한 후기로 오락용 기기로서 플스나 엑박, 닌텐도 같은 콘솔과 비교하자면 VR은 혼자서 쓰고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즐기기는 힘들다는 점이 약간 단점이었고, 게임 속 나의 혼신의 플레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하고 나면 머리끈 때문에 머리가 삼룡이처럼 망가지는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64기가 모델 기준으로 약 42만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존에 웬만큼 성능 좋은 VR 헤드셋들이 100만원을 우습게 넘었기에 퀘스트2는 미친 가성비 VR이라고 불린다. 2020년 10월에 퀘스트2가 출시된 이후 모든 VR 헤드셋의 판매량을 합쳐도 퀘스트2 하나의 판매량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이 기기가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인지를 증명한다. 살까요 말까요 따질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VR이 궁금하다면 무조건 사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에겐 무이자 할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큘러스 퀘스트2 지름일기 끝.